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청년과 학자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역시 지난번에 평이 좋았기 때문에 역사학을 공부하는 이승환 학생과 같이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환 학생은 원래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대학원의 역사를 전공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청년과 학자라는 시간을 진행할 때도 이런 것이 좋습니다. 대학 때부터 역사만 공부한 학생들은 이미 시야 자체가 역사적으로만 좁혀져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승환 군과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영감을 얻고 또 그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을 해줄 예정인데요. 사실은 질문의 내용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역시 제목만 알고 즉석으로 강의하는 형태를 통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고, 네. 또 좋은 칭찬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아니 사실 똑똑하니까. 예. 최근에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정통성에 관한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뭐 어떻게 됐느냐, 언제부터 설립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많은데, 저는 좀 더 원론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그 호칭에 대해서 오늘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호, 저희는 원래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었고, 심지어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굳이 이제 조선이라는 단어로 저희를 지칭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구한 말부터 이제 한국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국호의 어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기본 원론을 설명을 하면은 이승환 학생은 수시로 저한테 질문하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조금 전에 이 제목은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은 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사실 많이 못했지만 제가 한국 국호의 어원과 의미 분석이라는 논문을 2017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하면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제 논문을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은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국절 문제도 있고요.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의 요점이죠. 네.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 우리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했고요. 헌법 조항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달에 시작이 됐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대한제국을 계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합병됐을 때 우리의 국호는 조선이 아니라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왜 고종은 1897년도에 대한제국이라고 국명을 바꿨을까? 놀라운 일이지만 일본은 합병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데라우치가 총독이잖아요. 데라우치가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헌병이라든가 경찰을 통해 가지고 대한제국이란 또는 한국이란 용어를 지우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정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1910년 8월 29일이 국칠이잖아요. 마지막 날 순종이 그 칙령을 내리는데 거기서는 앞으로는 한국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고 조선이란 용어를 써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란 용어를 쓸 수가 없었고 조선이란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 잠깐 벗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미독립선언서도 사실은 그냥 선언서일 뿐이지 정식 국명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조선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당시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양반들은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기미 선언서보다 더 먼저 한 겁니다. 분명하지만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용어를 썼고 대한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대한 독립군, 그리고 그걸 계승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설립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3.1 운동의 영향을 받고 한성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시정부의 모든 주체적이고 구성원들이고 그 위에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은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이제는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결국 고종의 대한제국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고종은 왜 대한제국이란 국명을 바꿨을까?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1895년도에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 조약을 보통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양측의 정권 대표가 마주 앉았는데 승전국인 일본에서는 당연히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안중근의 세계 사살된 인물이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청나라에서는 당대의 실권자인 리홍장이 만나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거기서 1조 1항이 무슨 내용이냐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은 국제 질서 속에서는 자주 독립국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우리 의사는 관계없이 국제 질서 속에서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1897년도에 가면은 당시 고종이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본인은 왕이 아니라 황제를 칭하게 되는 거죠. 왕은 우리가 오해하시는데 왕은 사실은 제후입니다. 일본엔 천황이 있지만은 중국엔 천자가 있고 천자 밑에 있는 제후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왕을 칭하고 그리고 자체 연호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제 질서로 볼 때 자주적인 독립국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종은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거든요. 본인은 제국이고 황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이라는 거죠. 그럼 명칭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했을 때 그 당시 때 한국을 정합니다. 많은 논쟁이 벌어져요, 사실은.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논쟁이 끝나고 그리고 제야에서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국호를 발표하기 전날 어전회의가 있어요. 고종과 함께 많은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격론을 벌이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총리 대신이죠. 아마 총리 대신인데 하는 말이 우리의 조선은 기자의 조선입니다. 옳지 않습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기자의 조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자는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동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볼 때 중국이나 당시 고려 그리고 그 이후의 조선의 인식을 볼 때 기자는 중국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특히 조선주의 지배 계급들은 주도한 사람들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 신앙까지 발달하고요. 그 중국에도 없거나 미약한 기자 신앙이 발달한 것이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실학자들이 단군의 존재를 부각하지만 기자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가운데서 그 시기까지 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조선은 기자의 조선인데 옳지 않다, 온당치 않다. 그리고 고종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한국인 것은 다른 나라도 알고 있다, 외국도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호를 한국으로 정하고 앞에 클 때자가 붙으니까 대한, 그리고 원래 의도던 대로 제국이 된 겁니다. 대한제국. 그래서 그 이전부터 한국이란 국호와 국명은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논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제국 그랬을 때 이때는 바로 1897년도에 대한제국이 처음 선포된 것이죠. 교수님,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한국이라는 명칭은 있었는데 네. 그
조선조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됐죠. 거의 언급 안 됐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자라는 뭐 흐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종이 채택한 건지 아니면 네. 고종이 이제 독자적으로 네, 그 예전에 그 사료와 역사적인 뭐 자료들을 훑어서 네. 그 국호를 재발굴해낸 건지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국호는 제발 그런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상에 한국은 있었습니다. 한국이 있었는데 민족 전체를 가르치는 용어인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관념적인 건지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한국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의 제국들이 78개 또는 79개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자란 말은 꼭 쓰지 않겠지만 유만조선이 멸망시킨 나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 와서 세운 게 한이잖아요. 예. 그 한이란 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도 한국이 있었는데 그들과 우리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일단 넘어가죠. 연관이 있었겠지만 직접적 연관 여부는 아직 논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지명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뭐 사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단재 신처 선생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었던 사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만이 되었다. 그래서 한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도 그런 면이 있지만 예맥과 한을 합쳐서 우리 민족을 구성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 속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상하게 광개토당 비문에도 한이란 명칭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 기억엔 11번 이상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한이란 명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알겠지만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김유신도 연관이 된 상태에서 그랬을 경우에 신라의 삼국 통일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잖아요. 그죠? 일통사만이라든가 사만일가 그리고 우리가 마음 변한 진안과 연관돼서 최치원이도 얘기했지만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한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선이란 국호를 택한 다음부터 한에 관한 논쟁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실학자 때 실학시대 때 와가지고 실학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일부가 한이란 말을 쓰지만 그것이 무슨 공론화됐다거나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새롭게 부각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갑자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런 논쟁이 조금 일어나더니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국호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에 굳이 답변한다면은 재발견이라고 보지만 충분히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상태에서 결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제 전체적인 그 당시에 그 당대인들이 느꼈던 뉘앙스가 조선보다는 한국이 좀 더 자주적이고 독자적이라는 느낌을 가졌으니까 아마 한국을 채택한 거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조선은 이제 기자 조선이라서 온당치 못하다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단군 조선을 그 당시에 얘기도 일부 나왔었어요. 일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조선이란 자체가 나중에 의미가 변질된 경향이 있지만 다시 그 단군 조선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조선이라는 그 국호를 또 이용을 계속 쓸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렇죠. 그 좋은 질문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조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한에 대한 의미가 확장도 안 됐고 논쟁이 벌어진 것도 사실은 아니고 예. 제에서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도 일단 연구소들이 없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단군조선이란 말은 일부 실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단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근데 그것도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역사를 우리가 알고 구한 서책들이 있다면은 당대 지식인들이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찾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구려라든가 아니면 발해라든가 특히 조선을 찾는 건 서구 단군이라는 존재를 끌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단재 신처도 그렇고 그 위에 독립군들이 다 단군을 앞에 내세우잖아요. 단군 대황조,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에도 그런 말이 다가가고 그런데 지금 국호를 변경하는데 단군 조선으로 돌아가는 이런 움직임들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게 분명히 조선도 이 본 의미를 되새기자면 분명히 그렇죠. 저희의 이제 자랑스러운 또 시원적인 역사의 그렇죠. 용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비하를 해서 이상해진 거지만 그렇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인이라는 뜻의 조선징은 또 그렇죠. 비하고 음. 그리고 현재에도 이제 은근슬쩍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반도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비하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단어의 그런 주도권을 일본인한테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조선이란 단어를 저희가 어떻게 다시 되새겨야지, 아니면 아예 조선이란 단어는 비하적 표현이니까 넘기고 이제 한국이란 의미를 다시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건지, 전 그 사이에서의 그 균형을 잘 못 찾겠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환 학생이 질문하는 거는 본인이 역사 학도이고 예. 그리고 비교적 사유의식이 강하니까 이런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중요성도 모르죠. 그래서 질문하니까 제가 답변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80년대 후반까지도 90년대까지도 조선반도라고 그랬어요. 조선한도 그래서 조선반도고 조선인이라고 그랬었지 한반도라든가 한국이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본에게 적대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꼭 조선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중국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중국인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를 조선이라고 불렀죠. 그럼 왜 그렇게 불렀을까? 일본이 시모노세케 조약에서 자주독립국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청나라가 조선을 자기 속국으로 봤기 때문에 떼어내려는 수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나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조선이란 국호를 가졌을 때는 옛날에 속방으로 보는 인식이고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자기들이 35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용어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지금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정식 국명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통성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 저쪽은 조선, 저쪽은 한국.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현재 한국이란 국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선보다는 한국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옳죠.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조선이란 국명의 어원에 대해서 통일된 견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것뿐이죠. 실학자들도 그다음에 우리 현대에 와서의 학자들도 다만 각각 해석하는데 아침과 연관되고 빛과 연관되고 뭐 이렇게는 해석하지만 딱히 조선의 국호의 어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해하고 사실 제가 논문을 통해서 밝힌 거는 한국이란 국호를 채택했을 때 당시 역사적 배경, 민족적 배경은 이해되는데 왜 한국이라는 용어를 굳이 채택했을까? 그리고 한국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제 이름은 윤명철이거든요. 윤명철은 제가 명철하다는 뜻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제 이름을 지어줬을 때 거기 지어준 분의 가치관과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빛날 관자를 했어요. 그렇죠. 빛날 한자죠. 그러니까 한 존재물에게 있어서 명칭은 존재 그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존재 어떤 기호를 가짐으로 인해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그 기호에 더 많은 경험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단의 국호라든가 종족명을 정한다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줄이면 한국이 되는데 한국이란 국호의 어원이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 모르고 있으면 문제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지만 답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러지만은 따지고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집단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자의식, 일본과의 대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국호의 어원과 의미라는 것인데 이게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저로서는 그래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취합해서 쓴 논문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한국이란 말은 글자가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한나라 할 때 한국을 쓰고 있는데 한자가 중요한 것처럼 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한인데 한이란 말을 보면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한국도 있지만 우리 서울이 한양 아니에요. 서울은 한강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양이거든요. 그럼 한강 있잖아요. 그죠? 네. 백제 수도는 한성이죠. 발의 중요한 수도는 호란성이죠. 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을 한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외에도 한으로 된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발음으로 불려지는데 이 발음의 뜻을 보니까 한강은 큰 강, 긴 강이 되잖아요. 서울은 수도란 뜻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칸 그럴 경우는 임금이란 뜻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육당 최남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주동이라든가 뭐 이런 언어학자들이 합쳐서 만든 건데 그걸 제가 취합한 건데 크다, 하나다, 넓다, 진리다 뭐 이런 가장 으뜸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타이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이 칸기 언어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한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발음은 한일 수도 있고 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형태의 카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그랬을 때 한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더 보완 설명할게요.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